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2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르단의 페트라로 갑니다. 페트라는 죽기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할 아름다운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하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페트라의 흥망성쇠. 페트라는 아랍계 유목민 나바테아인이 건설한 해발 950m의 산악도시로서 최고 높이 300m의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역로인 교차 지점에 있어서 사막의 대상로를 지배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BC 6세기 유목민 나바테아는 서부 아라비아에서 이주하여 페트라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AD 106년경까지 이 지역의 무역과 상권을 주도하면서 페트라를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절정기를 누렸습니다. AD 106년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점령당하고 로마 시대에 아라비아 사막에 새로운 상업로가 개척되면서 페트라의 영예로운 시기는 점차 막을 내렸습니다. 후기 로마 시대에는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화되면서 도시의 상업적 역할보다는 요르단과 남부 시리아의 종교적 중심 도시로 자리하다가 서기 6세기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폐허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80년대에 유럽 탐험가인 요한 루드비히 브루크하르트에 의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암벽 도시 페트라는 단순하고 투박한 나바테안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시작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건축 양식을 거쳐 후기의 세련되고 건축미가 넘치는 그리스 로마식 건축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르단 국보 제1호인 페트라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 가보아야 할 곳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미이라2 등을 찍었던 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아카파 항해에 크루즈 배가 닿으면 어떤 때는 하루 10,000명도 넘는 관광객이 밀려 이 좁은 협곡은 사람들의 밀려 구경을 할 수조차 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우기에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사막 특유의 홍수 사태로 협곡에 물이 넘치면 고립되거나 목숨까지 위태로움으로 비가 오면 아예 문을 닫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을 때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다행으로 암만의 폭탄 사건이 관람객의 숫자를 많이 줄여주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 때문에 이 비경의 도시를 한적한 느낌으로 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절반의 영원 페트라 협곡에서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수도였던 이곳 페트라는 출애굽 사건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모세는 기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청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야 하겠으니 부디 허락하소서.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에돔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오른쪽 왼쪽 아무 곳으로도 들어서지 않겠습니다고 했지만 에돔 왕은 거절하면서 만약 자기 땅을 지나가면 군대를 풀어 지키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발길을 돌려 둘러갈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시인 존 버건 신부는 페트라를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붉은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입구에서 말을 타라고 조르는 현지인들을 멀리하고 걸어서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갈라진 바위 틈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거대한 바위들에는 무덤으로 썼던 바위 구멍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무덤을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잉카인이 살았던 마을 페루 우르비노의 전통 마을에서도 조상의 해골을 거실의 제단 위에 두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키 작은 오벨리스크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죽음의 숫자라고 합니다. 무덤은 아시리아 양식이라는데 천국으로 가는 계단처럼 3개의 구멍이 아래에 있고 3층의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끝나자 하늘을 가릴 듯 어마어마한 바위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까 말까 한 틈새를 두고 양쪽으로 우뚝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시크라고 부르는 협곡인데 2km나 이어져 있는 좁은 협곡입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였던 바위가 지각 변동에 의해 갈라진 듯 양쪽 바위의 요철이 너무나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밋빛 바위가 빛을 받아 10가지, 20가지의 빛을 발합니다. 떨어져 내려앉은 바위 조각 하나를 주워보니 바스락 부서져 고운 흙이 됩니다. 손에 진한 장밋빛 물이 듭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이렇게 고운 색깔의 엄청난 사암에다 자신들의 신을 새기고 자신들의 살 공간을 파서 만들고 자신들이 영원히 살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잊혀져 갔나 봅니다. 스위스에서 6년 전에 이 협곡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바닥이 편편한 시멘트 길이 걷기에 참 편합니다. 협곡의 양쪽으로 더러더러 갑자기 물이 불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둑을 쌓아놓고 저수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시크의 양쪽으로는 고대의 수로가 벽면을 따라 이어집니다. 어떤 곳은 토간을 묻은 수로가 보이기도 하고 레일로 금줄을 그은 곳에 트라비아누스 황제가 만든 로마의 보도블록이 깔려있던 흔적도 보입니다. 유난히 양쪽 바위가 더 가까운 곳에서 표선생님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뜻을 몰라도 세계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공감하는 노래 1위로 선정된 아리랑, 그 애잔한 노래가 공명이 되어 흐릅니다. 우리도 따라서 부릅니다. 청청 하늘엔 짬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페트라의 보물창고. 시크가 끝나는 지점에 놀라운 신전이 우뚝 서서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침 햇빛이 슬며시 비껴 들어와 2층으로 된 신전은 너무나 찬란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높이 약 25m 되는 6개의 고린도식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집트의 이시스 신과 또 다른 여신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고, 정면의 윗부분에 항아리 형태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바테아인들이 BC 1세기에 이 건물을 만들면서 보물을 숨겨 놓았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에 눈이 어두워 총을 쏜 흔적이 보입니다. 보물창고라고 이름이 붙은 이곳의 내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덤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방에 무덤으로도 사용하고 사람도 살고 신도 모시고 그렇게 했던 공간이 아닐까 상상합니다. 입구에 요르단 군인이 제복을 입고 지키기는 하지만 지키는 건지 관광객을 구경하는 건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면 흔쾌히 포즈를 취하고 섭니다.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에 새벽 6시 아무도 없이 사진을 찍으며 즐겼을 김시은님과 남편을 생각하니 내가 다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 행복은 곧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만. 페트라의 물결무늬 동굴교회.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로 썼을 거라는 동굴처럼 생긴 건물에는 자연적으로 지층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무지갯빛 물결 무늬가 너무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물감을 들인다 해도 그렇게 해낼 수 없는 완벽한 예술품인 그 바위 벽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 했지만 그 신기한 천년의 그림을 보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어서 모두 한 번씩 기웃대다가 아예 그냥 들어가서 바위에 난 구멍에 얼굴을 들이밀고 사진도 찍습니다. 섬세한 붓으로 가늘게 색색으로 들인 무지갯빛 물감처럼 황홀한 기하학적이거나 물결 무늬들이 동굴교회 전체를 휘감고 있어서 아무 꾸밈이 없어도 화려하고 현란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바위의 색깔이 그리 고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간밤 호텔의 로비에서 유리병 속에 색깔의 작은 조약돌을 긁어 가루로 만든 뒤 병 속에 집어넣으며 조심스럽게 그림을 만들어가는 소년의 모습이 떠올라 이런 바위색이 소재가 되어 마다바의 아름다운 그림 지도 모자이크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박한 이 바위에서 고운 색깔의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수억 급 사연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색깔로 남게 되는 과정은 숭고한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실수로 모래 그림병을 깨뜨린 죄로 신비한 모래 그림병 하나를 억지로 샀던 김정희 씨는 페트라의 현란하고도 황홀한 풍광을 언제나 가슴 깊이 담고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뼈로 만든 목걸이 등을 파는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기념으로 모두 한두 개씩 삽니다. 맨발을 벗고 혼자 앉아 페트라의 색깔 돌을 주워 파는 아이에게 요셉 씨가 살그머니 1달러 하나를 집어줍니다. 아이는 만면의 기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페루의 우르비노에서 더러운 얼굴을 한 아이들 얼굴을 씻어 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20명도 넘는 아이들이 우르르 세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 통에 혼비백산했던 경험을 생각하며 쓰게 웃습니다. 아이는 기운이 없는지 땡큐를 연발하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BC에서 AD까지
각 시대가 혼재하며 여러 양식의 건축물들이 이 페트라의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데 로마 극장은 아직도 사람들을 받을 만하고 늘어선 열주로는 그 옛날의 번성을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걱정스러운 지각색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무렵이 되자 극장이 있는 건너편 다리를 좀 쉬고 다시 나가 호텔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도 신전이나 무덤터가 많이 있는 듯 했으나 덥기도 하고 다리도 아파 돌아갈 힘을 남기느라 찻집에 앉아 요셉 마리아 씨와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잠깐 남편은 어디에서 사진을 찍나 걱정했지만 마침 김시우님이 돌아와서 남편은 혼자 외지임과 조랑말을 타고 산 정상에 있는 신전터로 갔다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싶었던 게지요. 마추픽추에서도 혼자서 꼭대기로 올라가 전체를 조망하는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요. 시계도 가져갔으니 점심시간에는 돌아올 거라고 안심하라 했지만 늘 걱정은 많은 장비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혹시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까지 걱정을 시키며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건 정말 못할 일인데 그때부터 행복한 페트라의 경치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니까 요셉 씨는 정말 좋은 프로 정신을 가진 남편을 자랑으로 알라며 자기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걸 메고 다니는데 정말 장한 일 아니냐고 애써 위로해 줍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다만 제 시간에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합니다. 힘든 사람들은 수레나 말을 타고 입구로 나오고 우리는 요셉 마리아 씨와 끝까지 걸어서 버스 있는 데로 왔는데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아 신사장만 남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와디룸으로 가는 12시 반까지는 남편이 와야 합니다. 모두 앉아 식사를 하려는데 신사장과 남편이 연이어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다면서 서둘러 식사를 하려는 그의 얼굴에 땀이 송송 맺혀 있습니다. 급경사인 산 꼭대기에서 작은 조랑말을 타고 거꾸러질 듯 내려오는 길은 죽음을 불사하고 치르는 전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 꼬삐를 꽉 부여잡았던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빨갛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싣고 내려오는 작은 조랑말도 죽을 힘을 다했을 것이고 그 작은 조랑말에 매달려 쏟아질 듯한 고갯길을 내려온 남편도 그런 말을 몬 마부도 얼마나 죽을 고통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본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번번이 배우자는 이해해 주기를 강요합니다. 적사막 와디름 1917년부터 8년 사이 아랍의 혁명 기간에 영국인 장교 D.E. 로렌스가 여기에서 활동을 벌였던 걸 소재로 한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제작 장소가 되기도 한 지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낙타 정류장에서 낙타를 타거나 낡은 지프를 6명씩 나눠 타고 모래밭을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뚜껑이 없는 지프의 뒷자리에 타기로 했습니다. 사막을 따라 난 아스팔트 길로 한동안 달리다가 사막 가운데 베두인들의 천막집이 있는 곳에서 잠시 쉬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바위 뒤로 가는 요셉 씨를 보면서 이집트의 사막에서 있었던 달밤을 기억하며 희미하게 웃습니다. 천만 별들의 호텔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대낮이라 선비체면 다 구겼다고 요셉 씨는 툴툴거렸지만 이 신비하고 험상궂은 와디 이름의 바위산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 있나 자랑할 일입니다. 기이하게 생긴 바위산들은 모두 분홍빛이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이집트에서 백사막, 흑사막을 보았는데 이곳의 모래는 붉은 색깔이니까 홍사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적사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홍해 바다는 들어보았지만 홍사막 좀 이상하고 차라리 흑사막, 적사막, 백사막이 한 길인 것 같습니다. 한참 사막 안쪽으로 들어가니 나무가 몇 그루 자라는 바위산 근처로 왔습니다. 페트라처럼 거대한 도시는 아니더라도 바위 사이에 난 좁은 길은 대상들이 지나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너무 좁아 낙타는 도저히 다녔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여하간에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은 있어서 높은 쪽바위에 상징적인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고 요즘의 여행자들은 그 바위벽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둔 흔적이 있습니다. BC 4500년경부터 나바테아인들의 흔적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무언가 그리고 쓰고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또 언어는 기호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늘 그 시대에 맞는 사고와 언어 구조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풀어도 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소설을 그려가고 있는 게 인류학이나 고고학은 아닐런지요. 이 바위 틈으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도 살았던 터를 발굴하여 붉은 모래바닥에다 네모지게 돌담을 낮게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사막에서 노을은 기이한 산들 뒤로 순식간에 꼴깍 넘어가 버려 미처 느긋이 바라볼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암만의 휴일입니다. 다시 홀리데이 인에서 한밤을 더 세운 후 요르단을 떠나는 토요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둘러보고 예수님의 세례터로 갔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 날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아라비아 공원의 서쪽 끝 높이 약 800m의 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만은 요르단 강과 인접해 있어 BC 5세기경부터 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서의 라바트 암몬과 일치하는 도시로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 2세가 도시를 재건했고 그 이후 로마 비잔틴 시대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아밀 압둘라가 이곳에 정부를 수립하고 수도로 정했으며 팔레스타인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세력의 중심지로 아랍 분단에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암만에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 많으며 특히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과 헤라클리스 신전 및 해안에 있는 림프의 폐허가 유명하다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성지 메카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숙박지로 발달하였던 곳, 현재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포함하여 성지를 돌아볼 수 있는 순례철도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만 성터 시타델에서 해발 850m의 고지는 매우 견고하게 건설된 암몬성에 현재 아랍어로 자발 엘 깔리아로 불러줍니다. 주변 사방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성체는 비잔틴 시대의 것이 남아 있으나 아래의 성체는 정동기 시대의 것으로 성경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의 유적은 많이 손상되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옴마야드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던 왕궁은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6, 7세기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터가 발굴되어져 있고 로마 시대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아콜로폴리스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헤라클레스 신전이 발굴되었으며 이곳은 일부가 복원되어 있는데 이 자리는 철기시대 암몬 족속의 신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 시대의 방어 성벽이라든지 옴마야드 시대의 물 저장고를 비롯해서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적이 이곳 고대의 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바테안 흔적 암만 고고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시타델 북쪽 중앙에는 암만 고고학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50년대 오스틴 해리슨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간직한 중요한 곳입니다. 전시물들은 선사시대부터 AD 1700년대 이르기까지 유물들로서 각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물들을 통하여 요르단으로 가는 중심으로 한 중근동과 이집트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바테 문명의 흔적과 이집트의 막강했던 영향력을 자취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선구자 함께 듣겠습니다.